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2 인터내셔널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오크사 미노루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고요. 고향은 요코하마에 있고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이 K2라는 곳에서 운동형 외톨이 니트에 고립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하는 일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8년 동안 굉장히 고립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둔하는 청년들을 왜 은둔을 할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동안 살아온 동안의 받은 자극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에서 받아온 자극으로 자동적으로 거의 척추 반사처럼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은둔하게 만든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원래 본사는 일본에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 있는 전능 성북구 전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청년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홍대 쪽에 합정의 거리를 고점을 잡았는데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은 많은데 근데 네트워크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년 살다가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주인 잡고 실제로 올리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안전되고 그리고 또 안전적이고 지역에 힘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찾더니 전능이라는 곳에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한국에는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드문 지역의 정과 같은 거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들어서 그쪽에 거점을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왔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원래 한국에서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30년 정도 활동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저희가 8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요트 회사였어요. 요트, 항해를 하는 바다에서 요트 여행을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80년대 일본에서는 머벌기예요. 그래서 CSR로 청년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사장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에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던 그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바다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냐.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요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자. 그래야지 아이들도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바다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저희 대표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청년이 바다로 한 달 동안 아주 고생을 하면서 다녀왔어요. 배에 흔들리면서 기분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한 달 씩하게 그거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주 시커멓게 타가지고 부모님 많이 놀랐었겠죠. 그 전에는 집에서 어디 친구도 안 만나고 나 죽어야 돼 이러고 있었던 친구가 완전히 요리도 하고 낚시도 하고 완전 변신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감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돌아와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은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했던 공동생활을 육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하는 지원의 핵심은 공동생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산다기보다 공동체의 힘을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뭐든지 같이 한다. 예, 그것에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누뇨 외톨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씁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예, 지금은 그것이 거의 영어로도 쓰고 구체적인 용어로도 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누뇨 외톨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소속감이 없고 명목상 소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 안 가게 돼서 그냥 가는 데 마는 데 은둔한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은둔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과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문제를 혼자서 또는 가족 안에서만 고민하다 결국 대부분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가족의 이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된다. 네. 이것이 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그것이 은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히키코모르, 그러니까 그 틀어박히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걸 틀어박히는지, 그걸 스스로 끊는 건지. 근데 만나보다 보면 대부분 친구들은 스스로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거고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사업이에요. 자, 함께 살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생활이 저희가 하는 가장 큰 핵심이고요. 같이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아직 결코 평화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같이 생활을 시작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하고 몇 주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래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다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집을 나가도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그 친구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도 있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집 밖에는 더욱더 없고 친구가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친구를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 있구나.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있고 또 누가 있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느낌이 아닐까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자기 긍정감이 낮아지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밤에 일어나고 낮에 자고 이렇게 되면 그 습관을 스스로 끊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침에 자지 않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할 일 없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통 청년들은 낮에 집 근처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어딘가에 보통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예, 동네를 그냥 멀쩡한 청년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또 쟤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은둔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일하기, 같이 일을 합니다. 동카페라는 여기 있네요. 동카페라는 이름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카페인데 커피가 없어요. 카페가 아닙니다. 네, 이름만 카페고 왜냐하면 뭔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 논부리 카페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는 커피가 아니라 논부리예요. 논부리 그 톱밥, 뭐 gyudon, 뭐 가츠동 이런 것을 팝니다. 왜 그거를 했느냐? 이분이 저희 대표님이거든요. 원래 일본에서 요리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나 한국에서 뭔가 같이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택한 것이 일본 음식점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냐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돈을 버는 경험. 예, 나도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구나. 나도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실전의 무대죠. 그리고 연대학. 저희가 한국에 온 거는 2012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니트라는 말도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계속 저희가 한일 청년 포럼을 9번 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계속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저번에 자료를 모아봤는데 한 30번 정도 저게 미디어에 노출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뉴스 기사에서 저희를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 하는 게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대를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둔이라는 것은 은둔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인 행위거든요. 밖에 안 나가는 것은 바깥에 나갔을 때 시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 이것이 싫어서 안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회가 가지는 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시선이 올까요? 은둔하고 있다. 그러면 또 며칠째 안 씻고 밖으로 나갔다. 뭐 머리도 막 이렇게 막 길어가지고 머리로 자려고 나가는 것도 아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럴 수 있지 라는 시선으로 사람들이 봐줬다면 많이 쉬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그들을 위한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회와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대 사업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본부에 있는 동네 맵이거든요. 사업장이 사실 5개가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글자들 잘 안 보이시죠? 얘는 농장이고요. 빵집, 세탁소, 식당, 그리고 기숙사가 몇 개요? 시어하우스 18개, 기숙사 18개 있고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에요. 일본 요코하마의 본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가 아직 기숙사 하나밖에 없고 매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8년 동안 했는데 여기가 한 개였어요. 왜냐하면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버블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아주 좀 경제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의 사진이에요. 이거 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같이 일어나서 일과가 시작해요. 아침 단번은 2사람이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시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같이 삽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거는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이거는 우연히 일본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이게 무슨 플라워 펜에 무슨 꽃을 꽂아서 펜을 만드는 문화 수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뭔가를 배우는 기회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뭔가를 배우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건돈 생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저는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제 아내입니다. 네, 외주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유일하게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네임일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10명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10명과 같이 홍성으로 농사 체험으로 갔을 때 영상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이분이 대표이신데 젊은 협업 농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젊은 사람, 저희와 같은 약간 방황하는 청년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서 뭐 2주든 한 달이든 2달이든 있어도 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같이 농사를 하는 곳이에요. 청년들 위해서 농사를 해주는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삽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이것은 3일 정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생활. 천년 체인저 프로젝트. 이 이름은 천년재단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저희가 붙인 이름은 내일 사자, 내일을 꿈꾸자라는 이름이고, 이것으로 10명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이 돈을 내셔야 돼요. 공동생활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사실은 꽤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 130만 원에다가 세금 포함해서 140만 정도의 공동생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주고 먹을 거 이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하면 결코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은은영의 소리 부모 교류회. 저희가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류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부모 모임이 돼서 올해에는 부모 협회로 결성이 되어서 협회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 안에서 2~3명 엄마들이 같이 하고 있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은둔하는 친구 아버님들도 이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농카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잡캠프 일체험. 이거는 아까 혼성으로 갔었던 그런 농사 체험, 아니면 일본으로 갔을 때는 어업 체험까지 했습니다. 미역 줄기 그거를 까보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관광도 하고 또 일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집에서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고 무슨 큰 계기가 없으면 용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가고 싶은 친구 또는 부모님들에게 가끔씩 이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침 이번 주 이런 잡캠프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가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 갑자기 건너생활은 힘드니까 일주일만 여기 하면 참여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라 한번 해볼까? 그래야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용기를 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모든 직원은 기회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본인하고 또 부모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네트워크하고 연계를 해봤고, 여기 보시면 그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광주시의회 이렇게 가서 은은형 배터리를 위한 법안 조례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도 가서 자문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서울시의회 안 됐어요. 국회 안 됐어요. 예, 제출해 주셨는데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할까요?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성공한 사업 그 위원님이나 그런 분들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이거 노력도 안 하는 놈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친구들이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엄청 노력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기성세대 분들의 인식 안에서는 우리가 더 힘들었지 뭐가 힘드냐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힘들라는 개념이 다른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런 개념을 바꾸는 것이 힘들어서 아직까지 안 됐고, 광주 시의회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공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존재하는 것은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그거 말고는 공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뭐 근거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희망 플랜, 이거는 이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재작년에 전열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이틀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그 중에서 한 뭐 5% 정도는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서울 선북구에 있는 3명의 종합복지관의 그 희망플랜 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 은둔형 외톨이 한 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많은 변화를 했고 성공적이었는데, 근데 그 희망 플랜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저희가 500명 정도 상담을 받아왔고,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구축한 친구들이 6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북 전릉에서 활동을 한 지 1년, 마포구까지 포함하면 8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지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집에 있는 모습에서 여기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을 받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받는 경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연락을 줍니다. 동기는 물론 뭐 운동하고 있어서 그런데 TV에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봤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얻을 때는 아무래도 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지역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소개가 되는 전진공간 전진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심상남 선생님 전신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담을 진행해요. 한 70%는 부모님입니다. 30% 정도는 당사자이고요. 당사자가 은근히 많아요. 특히 응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캠프로 일시적으로 일주일 정도 나가보는 경우, 또는 집에서 도저히 안 나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올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탈출 지원 패키지라는 것을 가입을 하는데, 그거는 아울렛집, 집으로 방문하거나, 첫 번째는
부모 상담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멘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게 대해 주시고 반응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격려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과 우리가 팀이 되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세미나 이거는 부모 모임 계속적으로 나오시고 부모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아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내년 프로젝트로 뭐 프로그램 액티비티 스포츠를 하기로 하고 요리 프로그램을 하기로 합니다. 사실 요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매일 먹는 거를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으로 하니까요 다 교대로 하거든요. 3달 정도 있으면 다 요리사가 돼요. 밥을 어떻게 쉬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몰랐던 친구도 몇 달 지나면 밥도 잘 찍고 요리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기 경험. 행사가 있으면 코로타쿠라고 해서 이거는 타쿠라키를 만드는 일도 하거든요. 서울시 광장이나 경계천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타쿠라키를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통해서 자립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얼마나 걸리나요? 답이 없습니다. 빠른 친구는 뭐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뭐 용기가 났는지 아니면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이런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짧게 나가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오랫동안 뭐 2년 3년 계속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있었다가 나도 여기처럼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선배님들처럼 내가 가진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대표님도 코보리상이라고 하는데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도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가고 생활을 하다가 게이트를 만나서 여트 타고 호주에 가가지고 뉴질랜드 호주에서 10년 지냈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20년 정도 공동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대표로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갖고 싶다. 그런 헌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조로 지원을 하느냐면 어디서 보신 그림일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관리,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기본 노동습관, 그리고 직업 적성 거든요. 근데 대부분 은은하는 친구들한테 뭔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이거부터 시키려고 해요. 일해. 그리고 뭐 아침에 잘 못 오거나 지각하고 이거 제대로 안 됐잖아. 약속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 생활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모델이 필요하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저희를 따라서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8년 전에. 8년 전에 아무 데도 안 생겼어요. 그만큼 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작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천년 전에 생겨서 그나마 잘 어쨌든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단계로 밟으면 충전 기간, 생활 기술, 직업 기술, 치료. 이거는 혹시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서 직업짓을 치료, 취업. 그리고 마지막에 이 paid for the 이게 중요하거든요. paid for the 그 영화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받은 은혜, 좋은 일을 후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네. 이것이 저희 같이 하는 치원의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전 중간에 끝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좀 본론이에요. 은은한다는 거, 은둔형 외톨이가 대체 뭘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에 이번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이키즈라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키르라는 말은요, 일본어 배우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살다라는 말이거든요. 살다. 자, 사는 것이 쓰라이,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다. 자, 사는 것이 어떨 때 힘들까요? 어떤 것에 살기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좀 의견 좀 들어볼까요? 자,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그렇죠? 뭐 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어요, 맞아요. 애들은 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10대가 놀 수가 있나요? 놀 수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힘들까요? 살기 어려운. 뭐가 힘들까요? 그렇죠. 게임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키즈라사라고 할 때 쓰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도 이런 사람도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BT 아니면 중간적인 장애, 발달의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장애인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면 노인이라면 아이라면 당연히 돌아봐줘야지 잘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만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얘기하는 이키즈라사 이거는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히코모리 지원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 말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분들이 GHO라고 해서 글로벌 히키코모리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페북을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히키코모리 경험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해서 어디에 본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안 나가니까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있구나. 이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에 TV에서 KBS에서 이탈리아의 히키코모리에 대한 분석을 하는 TV 방송을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검색을 하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주 적절하게 히키코모리의 본질을 찍어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나 특히 부모와 자녀의 정보율이 높은 그런 문화 안에서 히키코모리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납득을 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정보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홈스테이가 많대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청년 홈스테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고립하고 있지. 만약에 밖으로 내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이키스라사를 가진 청년들은 어차피 사회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되거나 집안에 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립감은 막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홈스테이도 남의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자, 니트 히키코모리 은느냐메토리 영어의 정의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니트는 그 경제적인 정의니까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니트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보는 대부분 그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니트에 대한 지원은 주로 일을 하는 훈련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형의 지원을 니트에게는 해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은느냐메토리는 걸리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는 실업자의 그 틀을 보는 건데 이렇게 청년 실업자가 있고 그 안에 니트가 있고 그 안에 은느냐메토리가 가운데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니트가 아닌 히키코모리도 있어요. 근데 숫자로는 32만 명. 청년 인구의 2.82%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은 좀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면 일본의 비율은 2.78인가 그건가? 거든요. 일본은 2.7인데 한국은 2.8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비율의 청년들이 은둔하고 있다. 근데 이 은둔의 기준은 집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편의점이나 자기 취미를 위한 외출은 한다. 그래도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내부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온 작년에 한 데이터거든요. 250명 저희가 만났던 250명 중에서 연령대 그러니까 20살 중반 정도가 제일 많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끝나는 것이 24세니까 그 정도를 중심으로 아주 많아요. 네. 근데 30대도 은근히 있습니다. 50대도 한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은둔 기간 저희의 데이터로는 자, 제일 많은 거는 1년에서 3년 정도가 제일 많은데 여기 많잖아요. 이거는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 전체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만나시면서 느끼실 텐데 굉장히 오랜 동안 오랜 시간을 집안에서만 지낸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요. 그리고 은은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분석을 한 건데 대부분이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신경증이라는 것은 그 은둔이 원인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희망하는 지원, 원하는 지원으로는 방에서 나가고 싶어요. 사회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관계, 사람들이 무서워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은둔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무기력,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기력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은둔하고 있지 않아도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일하고 있어도 무기력한 사람 엄청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력이 있으세요? 가끔은 지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지치는데 왜 방해망 있지 않나요? 자, 뭔가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히키코모리 하는 친구들은 그 뭔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주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희 친구가 K2에 오기 전에 찍었던 자기 방이래요. 나의 역사를
카메라에 담아두겠다라고 해서 찍었대요. 나오기 전에. 이것도 조금 치운 거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곤돈색을 하면서 쓰고 있는 방이 이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는 사진 찍기 위해서 깔끔하게 청소한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 이러고 지냅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뭐 그 사람마다 조금 지저분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기숙사는요 지저분한 게 다양한 거거든요. 예,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이 좀 깔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와서 원래 하고 싶었던 촬영에 대한 원래 취미로 그거 했었는데 촬영 감독도 하고 일도 주변에서 성북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일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뮤지컬, 시민 뮤지컬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만큼 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 경향이 있어서 잘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5년 정도 간혹적으로 운동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팀 AC 다 팀인데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장보기를 잘해서 어떤 요리를 잘하는 어떤 요리든 아주 잘하게 되었고 장보 때 다른 친구들을 잘 리드해주고 팀 B 친구는 일본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거기서 일본어 수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친구가 합니다. 원래 일본어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말하는 분들 중에도 일본어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집안에 있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동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미용사를 하고 싶은 친구라서 제 머리도 이 친구가 잘라줬어요. 미용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 미용계에서 일한다는 게 엄청 빡센 일이죠. 굉장히 일반 청년들도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몇 번 일을 했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좀 쉬고 저희 동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의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은 무엇인가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자, 아까 제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은둔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제가 포테토 칩스가 그러니까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만 먹고 사는 사람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감자튀김만 먹었대요. 그러면 그분의 온몸은 감자튀김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감자튀김으로 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람의 정신은 뭘로 만들어질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소리, 읽은 거, 본 그림이나 했던 여행, 경험, 배웠던 거 그걸로 사람의 정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은둔하는 친구들도 은둔하게끔 그 자극이 그 친구한테 왔었고 은둔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뇌가.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그들을 은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자극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자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어떤 자극을 주면 될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삶의 어려움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 이키즈라사 이 말은 대부분의 사회 규범, 사회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나의 자아가 맞지 않을 때 겪게 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거를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이키즈라사 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럴 때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이 자기 부정이 거의 모든 은둔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예. 스스로가 나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너는 이 세상에 없어도 돼 라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건 거를 많이 받아서 아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나, 그 충돌에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흔히 쓰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은둔이라는 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히키코모리라는 말은요, 히키코모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은둔하다, 그러니까 은둔하기, 네. 그러니까 틀어박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히키코모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아무데도 가지 않고 가만히만 있고 관계를 만들지 않는 상태가 히키코모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은둔이나 히키코모리의 본질이 아닌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키코모리는 헬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히키코모리 이게 동사거든요. 틀어박힘, 은둔 동사잖아요. 이게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뭘 하고 있느냐. 자, 방 밖에서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는 친구들은 방 밖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방에서 나가서 집 안에서는 지낼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것은 부모가 적이 아닌 거죠. 부모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없으면 방에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대신에 집하고 사회 사이에서 갈등이 있겠죠. 근데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은 부모조차, 부모하고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방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히키코모리라는 거는 뭐 상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대에서 누워 있는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침대에서 누워 있을까요? 침대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왜 누워 있을까요? 쉬고 싶어서. 예. 또 할 게 없어서. 아, 지금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 있어요. 왜 침대에서 누워 있어요? 자려고. 네, 자려고. 또? 네. 아파서. 그렇죠. 아파서. 자, 여러분도 침대에서 오늘도 누웠을 거 아니에요. 맨날 눕습니다. 맨날 방에 들어가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방에서 침대에서 눕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것이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침대에서 눕는 거는 문제가 있나요? 그게 병이에요? 방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병이에요? 방 안에 있는 것 자체에 뭔가 불편함이 있나요? 그렇죠. 방 안에서 보통 근데 엄마들이 아주 걱정을 해요. 아이가 방에만 있어요. 근데 방 안에만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안 나오면 사회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야가 빠졌어요.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방 밖에서라고 했잖아요. 방 밖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방을 나가려니까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방 밖에 늑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좀 궁금하긴 하지만
털에는 저는 적을 있어요. 근데 늑대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늑대가 있습니다. 사자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나가지? 네, 방에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밖에 사자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119 경찰. 예, 혼자서는 힘들지요. 그런 상태예요.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 밖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방 안일까요? 밖일까요? 밖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일단 그 사자, 늑대를 없애야죠. 그래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는 늑대랑 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야, 너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 좀 부딪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부딪혀서 이미 만신창의 상태예요.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너 살아가는 힘력이 없는데 그래도 싸워, 사회와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회. 네? 그러면 히키코모리가 해영이라면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1번, 늑대에 치지 않을 만큼 강해진다. 2번, 늑대가 강아지로 바뀐다. 3번, 늑대가 사라진다. 4번, 사육원하고 같이 나간다. 뭐가 현실적일까요? 늑대에 치지 않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요? 힘들지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늑대가 강아지로 바뀐다. 불가능하겠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늑대가 사라진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번, 사육원, 그러니까 그 늑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와서 하고 어디 데려갔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공포를 주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공포를 방 밖에서 꺼내줘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사회로 바꾸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그 공포가 그 친구 안에 있다면 그 친구 안에서 그 공포를 사라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붕어나 열대어 키우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금붕어 찾기 하잖아요. 금붕어 찾기 하면 금붕어를 키웁니다, 집에서. 이만큼 한 수조에 금붕어가 한 4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며칠 청소를 안 하면, 며칠은 괜찮은데 한 달 정도 청소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수조가?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이상한 거 끼면서 녹색으로 변하고, 한 달 정도 청소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물이 늪처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금붕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몇 번일까요? 1번, 그 물 안에서도 잘 살 수 있게끔 금붕어를 탈출시킨다. 2번, 물을 바꾼다. 물을 바꾸면 되겠죠? 일단은 그 친구가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는 당연하잖아.
강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치울 생각하지 마.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강해지는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봤자 그들이 도전하지 못하거나 바뀌지 못하거나 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물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뭐 훈련을 해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회입니다. 자, 제가 화장실이 없는 집이라고 해봤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죠. 화장실이 뭐예요? 화장실. 뭔가 힘들 때,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 통로가 없는 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집,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숨을 쉬게 못하는 것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발달이나 선천적인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상태를 부모님이 인정을 하고 친구가 인정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이렇게 살면 적어도 은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시티즌분은 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냐면, 너 장애인이야, 너 집에 가, 이러진 않잖아요. 이 사회에는 이미 그만큼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장애인을 괴롭힌 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는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에 대한 차가운 시선, 커뮤니케이션이 서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될 때까지 해준다는 그런 노력이 사회에 부족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알려주세요. 이거 뭡니까? 아시는 분?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네,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탑보공 농성 9개월 때 삼성에서 해결하라.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네.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거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집 안에서 틀어박히면서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말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아주 비슷해 보였어요. 자,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느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노동자가 하고 있는 말. 근데 노동자가 하고 있는 말들이 아주 부당한 것일까요? 뭐 임금을 10배로 해달라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권적인 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이렇게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부당한 욕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러지 않아요. 거기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권을 무시한 노동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요구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위를 약간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시위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역으로 틀어주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개선해 달라는 역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내리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면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사회가 하는 시도는 히코모리에 대해서 하는 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 춥잖아요. 이러지 맙시다. 좀 내려요. 좀 내려봅시다. 내려가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의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한번 내려봅시다.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려올까요? 힘들 수 있죠. 어쩌면은 뭐 그 설득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안 내리죠. 내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참고 또 비인권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봤자 방에서 나가봤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 또 똑같다라는 거 분명한 거예요. 지금은 그 늑대가 어디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또 늑대가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이 나한테는 그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은둔은 10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 시위를 멈추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홍콩에서 하는 시위대 여자를 강제적으로 끌고 체포해서 끌고 가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사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은둔을 그만두게 한다. 은둔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라는 행위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했다가 벌어지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수험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10대들이 수험전쟁 현장에 있다고 해요. 전사래요. 싸워서 이겨내야지, 살아남아야지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승자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승자라고 할 수도 패자라고 할 수도 없는 뭐 그 사이의 전도에 들어가죠. 근데 당연히 전쟁이니까요. 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전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수험 전쟁이 일어났는데